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우리 매봉쇼에서 뭘 공개하려고 하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문숙기 기자가 네. 브리핑에서 잠깐 설명했던 그 사건, 사흘 전이죠. 네. 네,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의 위증 재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위증 재판은 작년 국감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와서 국감장에서 연호회 술 파티가 있었다 증언한 거. 이게 간단하게는 네. 연호회 술 파티 플러스 나에 대한 회유, 사건 조작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는데 그게 위증이다. 술 파티 없었고 연호회 들어온 적 없다라는 게 이제 법사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이화영을 고발하잖아요. 네. 고발해서 그 사건이 시작됐는데 수원지검에서 그 사건을 수사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현재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다음 달 15일에 국민참여재판을 5일 동안 열기로 돼 있어요. 네. 그게 확정된 상황에서 사흘 전에 느닷없이 검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앞서 10번의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10번이나 했습니다. 그때가 그 사흘 전이 10번째였어요. 근데 오전 재판 공판 잘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거의 생떼를 부리다시피 하면서 퇴정. 저는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피 신청하는 이유가 재판장이 재판 소송 지휘라고 하거든요. 재판장이 네. 그 재판을 끌어가는 걸 소송 지휘라고 하는데 이 소송 지휘를 불공정하게 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집단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잠이 덜 이제 주워드릴게요. 예, 막 떨어뜨리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그 증인을 64명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6명만 채택을 했다고 집단 퇴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증인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 진행이 조금 더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퇴정을 그냥 집단으로 한 것이 조금 계획적이지 않았나. 계획적이죠. 네. 그날 이제 예를 들면 당시에서 현장에서 느껴서 우리 나가자 이게 아니고 문건에 써왔대요. 네. 써온 거를 쭉 읽고 우리 나갈게요. 우리 이 재판 못 해하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뭐 매불쇼나 이런 데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 4명의 검사들 중에 3명의 검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이 이화영 사건과 연결이 된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이화영 특히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쌍방울이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에 $800만 줬다. 그게 이제 제3자 뇌물로 지금 그걸로도 또 기소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을. 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멈춰져 있지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제3자 뇌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네. 진행하고 있는데 그와 또 별개로 이 위증 재판이 있는 거예요. 위증 재판이 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네요. 사건을 너무 많이 쪼개놔가지고 혐의를 갈기갈기 다 찢어서 여러 개의 재판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 정신이 없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찌됐든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작 수사고 조작 기소다라는 것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타파에서도 대북 송금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검찰 수사 기록 외로 제가 이제 보도한 게 지난해 6월에 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이화영과 쌍방울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브로커 안부수. 역할을 이제 한 거죠. 대북 브로커죠. 대북 브로커인데 이분을 쌍방울 측에서 먼저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제가 증인 매수잖아요. 쌍방울 측에서 안부수의 딸의 전셋집을 얻어주고 안부수 측에 변호사비를 제공했다라는 그리고 안부수의 딸이 수원지검에 가서 아버지를 불법으로 면회했다 이런 네. 의혹들을 제가 이제 보도를 작년 6월에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작년에 그 국감장에서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여기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달 전이죠. 2달 전에 법무부가 아주 조용하게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 수원지검 바로 앞에서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 4병 그렇죠. 사고 결제한 생수병 내역이. 3병 사서 생수에 물 버리고 소주 채워서 이제 제가 그거를 소주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전에 그 사건 기사 보면 소금 같은 거 네. 중국산 소금 들어와서 국산 소금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그걸 포대갈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건 경찰에서 브리핑할 때 포대갈이라고 해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소주갈이라고 했는데 적절한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문 기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검사들이 그날 교도관들 전부 다 증인 신청해야 된다, 증인 신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몇 명이었죠? 42명 정도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그죠?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찰이 뭐 이제 지금 핑계를 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64명은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판사가 다 깠어. 네. 특히 교도관들은 우리가 다 하자고 했는데 다 깠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 측에서 이화영 측에서 신청한 교도관이 한 명이 채택이 됐어요. 네. 그날 이제 갔던 교도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이 대북 송금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법무부 조사에서 진술한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전모 교도관인데요. 지금 우리는 그날 뭐 연호의 술 파티 한 날 같이 간 교도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이 문건을 입수해서 보니까 지금 이화영 측에서 신청을 하고 재판장이 증인으로 채택한 그 교도관 퇴직하셨어요. 자유롭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이 전에 법무부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나 보니까 검사실에서 네.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조작이 이루어진 환경을 내가 다 봤다. 목격했다라고 진술했더라고요. 네. 근데 문건에도 뭐 나와 있죠. 문 기자도 알겠지만 네.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고 일단 수사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깔끔하게 증거가 나오고 뭐 돈을 받은 증거가 나왔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이제 확 떨어지는 물증이 나오면 그 사건이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데 물증이 없다 보니까 증언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네.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입에 의존하는데 유동규 혼자 얘기해서는 법정에서 먹히지가 않으니까 남욱 변호사나 뭐 정영학 회계사나 이제 다른 피고인들까지 입을 맞추게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이번에 남욱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것이고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랑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사람들 얘기한 거 누가 믿습니까? 근데 거기에 쌍방울이 안부수를 매수를 했잖아요. 네. 안부수 회장을 매수하고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화영 부지사까지 매수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게 네. 연호의 술파티나 이런 것들이 다 김성태가 회유를 하려고. 네. 검사가 사실 직접 하기 그러니까 김성태가 시킨 거죠. 그렇죠. 네, 쌍방울을 이용해서 매수하려던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공개되는 문건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이게 좀 천천히 네, 좋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 1번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게 이제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에서 이제 전체 조사 결과가 지금 그 이화영 위증 재판장 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흘 전에 검사들이 퇴정하고 난리 칠 때 왜 퇴정했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이 문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한번 문 기자가 단서나 좀 읽어봐 주시죠. 네, 여기 검사는 박상용 검사. 네. 네, 단서 2024년 10월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및 2024년 10월 25일 법무부 국정감사 중 증인들의 발언입니다. 네, 발언 내용을 보시면은 증인 이화영 2023년 6월 18일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 나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 외부 도시락 및 다과가 수시로 제공되었다. 다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라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하였다. 마 현직 교도관이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의 행태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네. 그리고 2번에 뜬금없이 제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저도 놀랐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6월에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파에서 쌍방울의 증인 매수 의혹을 보도한 거를 법무부에서 사실 이제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안부수와 그의 딸이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 네. 이런 것들을 검증했는데 뒤에 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요것만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법무부에서 검증을 한 것이다라는 건데 이 검증을 한 거는요 분량이 거의 수사 기록에 준하게 분량이 많대요. 이게 지금 재판장 손에 들어가 있는데 재판장이 이걸 다 본 거예요. 네. 재판장이 이걸 다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시면 거의 물증에 가깝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접견 기록이나 이 피의자들을 데리고 검찰로 간 뭐 출정 기록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물증이 가득한 이 전체 기록을
법무부에서 이화영 재판부에 낸 거예요. 근데 판사는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흘 전에 검사와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이게 지금 복사가 안 됐습니다. 네. 복사가 안 돼서 못 보는 상황인데 판사는 다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날. 근데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검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이고 뭐고 국민참여재판 딱 5일 하거든요. 네. 5일 하면은 지금 6명의 증인을 채택했잖아요. 네. 6명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시간이 예. 짧으니까. 6명의 증인을 제대로 신문을 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근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5일 안에 검찰에서 64명이요? 64명. 64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된다고 하니 판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 42명 전체 다 신문해야 됩니다라고 검사가 주장하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금 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 교도관들이 나와가지고 검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검사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고요.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공개하는 제가 공개드린 이 문건에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진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 교도관들 법정에 나오면 검찰은 공중분해돼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한번 그 내용을 보시고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자료 2번 좀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23년 5월 17일 수용자가 저녁 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닌 영상 녹화실에서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당시 개호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서 이화영에게 당일 출정 일지를 보여주자 이화영이 바로 이날이라고 특정하면서 수원구치소는 22시에 취침 소등하는데 소등되기 바로 전 수원구치소에 도착하여 본인 거실로 이동하던 중 가동 5층 241번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 766번, 1734번에게 오늘 검사랑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는 말을 했다라고 하여서 입회 조사자가 직접 이 수용자 2명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이화영이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술서를 제출하여 연어 술 파티가 있었던 날은 2023년 5월 17일로 특정됩니다. 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호의 술 파티를 하고 나서 이화영이 돌아가잖아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다른 수용자들한테 나 오늘 그 조사받고 오면서 한잔 했어.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작년 국감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 날짜를 특정을 못했어요. 그렇죠. 6월 그래서. 30일 뭐 이렇게 네. 했는데 계속 날짜가 틀리니까 이 검찰 측과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서 야 거봐 너 날짜 틀리잖아. 네. 넌 날짜 틀렸으니까 거짓말이. 근데 이게 항상 검찰의 수법입니다. 이번에도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조작, 회유 정황 그 사실을 폭로하니까 검찰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게 그게 언젠데 2022년 10월 30일 이전이야 이후야. 계속 날짜로 인해서 진술, 증언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검찰의 대표적인 수법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어요. 야, 네가 술을 마셨으면 날짜를 대봐. 라고 했는데 법무부 조사에서 이 날짜를 5월 17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게 소주를 산 날이 특정이 됐잖아요. 네.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에 이마트 24에서 아침에 김성태가 구치소에서 직원을 접견을 해요. 면회를 하는데 야 오늘 소주 사갖고 검찰청 들어와 지시를 합니다. 네. 그날 실제로 쌍방울 법인카드가 소주 4병을 소주가리에서 구매한 내역이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확인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이화영을 불러다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맞다. 제가 날짜는 잘 모르는데 그날 술을 먹고 들어가다가 다른 재소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766번과 1734번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날짜 특정하라고 난리치다가 날짜를 특정했어요. 이번에. 네. 특정했는데 더구나 이화영의 말을 뒷받침하는 제3자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예, 자기들의 이제 거짓말이 탄로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판사는 이 결과 보고를 다 받고 본 상태에서 이제 증인을 기각한 건데 교도관들이 지금 검사들은 자기 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교도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 지금 이 전체 조사가 교도관 조사한 거예요. 아, 법무부에서 다른 데서 한 게 아니고요. 법무부에 이제 교정본부가 있는데 교정본부에서 수원지검에 출정을 나갔던 모든 교도관을 다 조사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3번.
네, 한번 읽어주시죠. 다만 당시 개호교도관 중 한 명은 검사 조사 중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보았고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화영은 도시락 선정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김성태는 박상웅에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관과 박상웅이 협의하여서 도시락 종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지금 이거 보시면 박상웅이라는 사람은 쌍방울 2사입니다. 이 당시. 네. 박상웅도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 박상웅을 풀어줍니다. 네. 석방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박상웅이 김성태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검사실로 와서 수발을 들어요. 지금 도시락 수발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검찰 조사 받아봤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도관들이 이제 수용해서 우리 이제 예산 내에서 네. 교도행정 예산 내에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쌍방울 직원이 그 임원이 와가지고 김성태 먹고 싶은 도시락. 근데 여기 보시면 이화영의 얘기입니다. 이건 도시락 선정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박상용의 도시락까지 쌍방울에서 다 산 정황 이게 주장이거든요. 이 네. 내용이. 그렇다면 이화영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교도관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주시죠. 네, 또한 박상웅,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 1313호 검사실에 오면서 수시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개호 교도관들의 진술 및 이화영의 진술이 있고 추가로 마카롱 1회, 쿠쿠다스 1회, 햄버거 1, 2회 등도 목격하였다는 개호 교도관 및 이화영의 진술이 있어서 해당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 네. 지금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네. 구체적으로 마카롱까지 그러네요. 세상에. 쿠쿠다스. 야,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자기 먹고 싶은 도시락 다 시켜 먹고 마카롱 먹고 쿠쿠다스 먹고 훨씬 더 있었겠죠. 지금 확인된 것만 이 정도고 뭐 햄버거 먹고 싶으면 햄버거도 먹고 테이크아웃 커피 먹고 이거 완전 황제 조사잖아요. 그러네요. 검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건데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를 지금 이 문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다음 4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수용자 성모 씨가 25회 검사조사 출정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 사건 수용자 김성태의 검사조사 출정 횟수 184회, 방용철의 검사조사 출정 횟수 125회보다 많이 검사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없었고 이화영의 출정 횟수 60회보다 많이 검사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2023년 서울구치소 이정근 61회, 2024년 서울 동부구치소 서모 씨 62회 등 2명인 것으로 확인됨.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횟수 차이가 어마어마한. 김성태를 검사실로 부른 게 184회입니다. 네. 1년 동안. 그러면 거의 1년은 휴일을 빼면 200 몇십 일인데 김성태는 구치소보다 지금 검사실에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여기 밑에 보면 이정근이란 분이 그 민주당 그 돈봉투 녹음 파일 그 했던 그분 있잖아요. 네. 사업자한테 돈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청탁 그걸로 지금 구속해서 지금 형을 살고 있으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입니다. 이 사건도 컸어요. 근데 결국에는 윤관석 의원도 다 무죄 나왔어요. 이 사건도 검찰이 장난쳐가지고 검찰이 장난쳤다가 지금 관련자들 다 무죄로 줄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노웅래 전 의원도 무죄 나왔잖아요. 네. 노웅래 뭐 한동훈이 국민의힘 국회에 나와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 파일에 다 있다고 얘기한 그 사건도 법정에서 법원이 불법 증거다. 이건 불법 수집 증거다라고 판단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때 그 이정근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고 민주당 관련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이정근을 61번 2023년 1년 동안 61번밖에 안 했는데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 184회인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정근은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했을 거고 네. 김성태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184회면 이거 제가 볼 때 역대급이에요. 1년 동안 184회면 역대급이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숫자가 지금 또 오늘 처음 밝혀지는 겁니다. 네. 그 자료 한 9번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 9번 보여주시면 또 법무부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엑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엑셀로. 엑셀로 만들어놔서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9번 한번 띄워봐 주시죠. 제가 마지막 거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61번, 두 번째가 정바울입니다. 정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낯익는데. 정바울이 누구냐면 백현동 사업 시행사 대표입니다. 백현동 사건 아시죠? 네.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그 사업자에게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갖고 뭐 절벽 웅벽 아파트를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백현동 사건도 지금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들랑 병합이 돼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위례 사건 뭐 등등 해서 그때 그 시행업자가 정바울입니다. 정바울 씨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하도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때 제가 그 재판 가가지고 끝나고 갈 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소변 통제가 안 된대요. 기저귀를 차고 다닌답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닌답니다. 실합니까? 예. 소변에 대한 통제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자기가 겪었다라는 점. 그게 바로 이제 백현동 시행사업자 정바울이고 그 밑에 김인섭도 이제 김인섭 씨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사업에 관련이 돼 있는데 네. 김인섭이 이재명의 측근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강내구 윤관석은 이제 아까 이정근 사무부총장 네. 사건 관련 있는 분들이고 수원구치소에서는 1등 김성태 이거는 뭐 압도적인 1등이고 네. 방용철 씨는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60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안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 조사에서 이미 다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5번 자료 한번 이게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좀 앞뒤 맥락을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냥 읽어서는 이게 잘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것도 좀 내용이 황당해요. 5번 이것도.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주장은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네. 이화영의 주장을 법무부가 검증한 겁니다. 네.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박상웅, 박모 씨는 출소 후 김성태의 검사조가 있는 날이면 거의 수원지검 1313호실로 와서 김성태의 조사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김성태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거나 김성태에게 커피나 물을 가져다 주는 등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였음. 지금 이게 믿겨집니까? 검찰 안에서 이렇게 쌍방울 외부인이 임직원들이 와가지고 1년에 2023년 1년간 184회나 출정을 나온 자기 회장을 검사실에서 만나서 수행비서와 역할을. 같은 역할을 하였음 확인이 된 거죠. 네. 당시 김성태를 직접 개호한 교도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성태를 직접 개호하거나 아니면 김성태가 검사조사 출정하고 다른 가 공범들도 함께 검사조사 출정하여 다른 가 공범을 개호한 날이면 박상웅, 박모 씨를 거의 보았기 때문에 따로 박상웅이나 박모 씨를 목격한 날을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화영 또한 이 김성태와 함께 검사조사 출정한 날이면 항상 박상웅, 박모 씨가 있었기 네. 때문에 따로 박상웅이나 박모 씨를 목격한 날을 특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박상현 검사는 강력한 징계 사유예요. 이거는 네. 쌍방울 임직원을 검사실에 해서 김성태 자기네 회장을 수발들게 하고 제가 작년에 좀 보도한 거에 따르면 당시에 쌍방울 임원이었던 분이 저와의 취재에서 거기서 임원회의를 했답니다. 네, 쌍방울 임원회의를 박상현 검사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창고라는 곳은 1315호거든요. 검사실과 그 맞은편 방에서 이 쌍방울이 그냥 놀이터가 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도관들이 이렇게 다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교도관들은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발 좀 법정에 나와달라고 말하는 그 교도관들인데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6번 자료요. 네. 당시 개호교도관과 이화영의 진술을 종합하면 방용철이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당시 1313호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주려는 것을 이 박상현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교도관이 항의하였고 출소한 박상웅,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등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김성태 등 가 공범들에게 주는 것을 박상현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교도관들이 항의하였으며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출소한 박상웅, 박모 씨를 포함하여 김성태의 지인이 1313호실에서 김성태를 면회하고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을 면회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이 가공범들을 1313호 검사실에서 면회하도록 박상용 검사가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당시 개호교도관들이 항의를 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네. 이화영의 주장을 법무부가 검증하는 과정, 당시에 이화영이나 이 공범들을 수원지검으로 데려갔던 그 교도관들을 전부 조사했더니 네. 지금 1번 보세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방용철이 네. 검사실에 있는 데서 서류를 쌍방울 직원에게, 이 쌍방울 직원은 네. 사건에 관계된 사람도 있고 관계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속된 피의자가 자기 임직원들한테 서류를 임의로 주려는 것을 검사가 박상용이 용인을. 허락했다. 네. 눈 감아줬다. 라는데 이제 항의했다는 거잖아요. 네. 교도관 입장에서 이거 항의 안 하면 공범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도관들은 적극적으로 항의를 한 것 같고 네. 음식도 마찬가지죠. 교도관들이 항의를 했다. 묵인한 게 아니다라는 네. 것이고. 근데 마지막 중요한 게 3번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쌍방울, 그러니까 쌍방울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선임이 안 된 조재현, 유재만 변호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재현은 부산고검장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네. 남부지검 차장검사할 때 제가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제 전화번호 지금 있어요, 보니까. 아, 그러셨군요. 조재현 전 고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언론보도에 잠깐 나왔었어요. 네. 박상용 검사실로 와서 이화영을 3차례 만났다는 게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만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분도 해명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통상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인 것처럼 공식적으로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선임도 안 된 변호사가 전관이죠. 네. 전관 고위직이 더군다나 수원지검장 출신입니다. 아. 본인이 수원지검장일 때 박상용이 근무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상용이 모셨던 검사장이에요. 이분이 2014년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쌍방울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하거든요. 네. 김성태가 그걸로 구속돼요. 그때 증권범죄 합수 단장이었어요. 쌍방울 김성태가, 그러니까 검찰이 쌍방울을 수사해서 잡아가둘 때, 김성태를 잡아가둘 때 증권범죄 합동수사 단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잖아요. 퇴직하고 김성태를 도와주고 있죠. 근데 돕는 건 좋으나 이런 정관들이 검사실에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문 기자도 어느 검찰청 가서 나 몇 호 가서 이렇게 그 검사 좀 만나야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도관들이 항의했다는 게 정리가 네. 돼 있는 건데요. 근데 궁금하면 제가 이제 제일 쇼킹했던 거는 이번에 보실 자료입니다. 네. 7번 자료 띄워주십시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퇴직 교도관이 나오네요. 네. 퇴직 교도관은 제가 조재현을 목격한 것은 검사 사적 공간이 아니고 영상 녹화실입니다. 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가 공범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셋,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말을 맞춘 거예요. 그 변호사하고 이제 김상용 검사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재현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 게 한 4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시 조재현 변호사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흘 전에 법정에서 사실상 도주국을 펼친 검사들이 그렇게나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말한 그 교도관들의 진술입니다. 지금 네. 이거는 오늘 되게 처음 확인되는 건데 이분은 퇴직하셨으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퇴직을 했기 때문에 조재현 전 고검장 변호사가 막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 셋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게 지금 3인성어거든요. 네. 이 셋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방북 비용 때문에 우리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800만 달러 준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셋이에요. 네. 이 셋이 이게 유죄가 이 3인 성호가 돼서 이화영은 실제로 3심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북 송금은 정말 이재명 방북 때문에 준 게 맞다라고 3심이 끝났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교도관이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수차례 봤을 거 아닙니까? 조재현 변호사가 한두 번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봤더니 그 셋이 말을 맞추더라. 그리고 그 조재현하고 박상형하고 친했던 것 같다. 같은 검찰청에 있었다니까요. 네. 수원지검 감장일 때 검사였고 스케줄을 짠단 말 이거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이건 뭐냐면 사건의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네. 사건을 조작하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이 사건은 대북송금의 대자도 안 나왔다가 나중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을 하는 과정에서 스케줄과 스토리를 짜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교도관의 얘기는 조재현 변호사가 전관이 짜기도 하고 박상용이 짜기도 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맞춘다는 거죠. 타임라인도 있고 일종의 스토리도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김성태, 방영철 안부수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 새로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문 기자의 말과 내 말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네, 말을 이 맞추는 스케줄, 과정에서. 그러니까 타임라인도 맞아야 되고 네. 앞뒤도 맞아야 되니까 모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4번인가 있었다. 자기가 이제 목격한 부분만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이 세 사람의 진술이 3인 성호. 달라지면 안 예.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거 박사형도 아니고 조재현이 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데도 박상용 아무 잘못 없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아무것도 지금 조사를 안 받고 못 받고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서울고검에서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금 감찰하다 수사 전화했잖아요. 네.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 감찰팀이 직접 수사 못합니다 지금. 박상용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공수처에서 우리는 수사 못해요. 거기서 하세요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를 쌍방울 지금 관계자들 김성태 아까 보신 박상웅 있죠. 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이런 거는 횡령 배임이 되잖아요. 네. 안부수 딸 집어넣어주고 안부수 변호사비 대주고 전부 다 횡령 배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의 횡령 배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 조작, 검사의 조작 강압 수사라고 저는 보이는데 네. 지금 고검의 감찰 수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이거 완전 그냥 엉터리가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버티게 나선 겁니다. 지금 문 기자가 보기는 어때요? 이 내용을 안다면 검사들이 이 교도관들 법정의 증인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불리한 얘기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일단 이거를 몰랐고 네. 이 사실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이 사실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이 한 짓이잖아요. 네. 박상영 본인은 현장에서 제일 잘할 것이고 네. 다른 검사들, 그날 도주극을 펼친 다른 검사들도 15층에 수원지검 15층에 있는 검사들인데 그 검사들 중에 일부는 이 이화영 사건에 개입을 했습니다. 조사에. 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들의 이런 조작강압 수사 전말이 드러나면 수원지검을 해체해야 되겠죠. 네. 이거는 지금 수원지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청은 어차피 폐지하기로 돼 있지만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검사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란 게 지금 그런데 이 다행인 거는 이 퇴직 교도관 네. 전 씨거든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증인 채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검사는 이거 알고 있어요. 왜 판사가 이 전직 교도관 이분을 콕 집어서 나머지 교도관들 필요 없어. 이분만 하면 돼. 판사가 증인 채택한 거예요. 증인 채택은 판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신청하고 피고인이 신청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왕이죠. 네. 너 이 말 일리 있네. 근데 판사가 이 전직 교도관 콕 집어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문건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판사가 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간략하게 요약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의 진술 조서가 법정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42명의 교도관 다 불러야 된다고 이거는 완전 속임수죠. 이거 투페어, 원페어 가지고 지금 뻥카를 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이 재판, 국민참여 재판을 무력화해야 된다. 국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만약에 이 법정에 가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피고인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블러핑,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블러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건 지금 전관까지 엮여 있는
고위 정관까지 엮여서 사건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지금 법무부 조사로 확인이 된 것이고 네. 이 전말에 대해서 법무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재판장이 왜 이화영 편만 드냐 이건 불공정한 재판이야 라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네. 사건의 진실은 이겁니다 지금. 이 법무부 조사 결과 플러스 하나 더 있잖아요. 서울고검의 감찰 수사 기록. 네. 감찰 그것도 지금 수사 기록. 법정 그 재판장이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거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고검에서는 압수수색도 했고 강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이 기록이 법정으로 가는 순간 국민 참여 재판의 결론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일단 이 문건 또 보니까 이 교도관들의 진술이 네.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특히 퇴직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그래서 조금 더 증거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근데 생각이 상황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언론의 표피적인 보도 보면 야, 이 판사 너무했네. 야, 그럴 수 검찰이 있죠. 64명이나 네. 신청했는데 그 꼴랑 6명 해주냐? 네.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 42명의 교도관은 지금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검찰 편이 아닙니다. 검찰이 이런 조작 강압 수사를 했다는 것을 증언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채택 안 해줬다고 난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건 완전 대국민 거짓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건을 공개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저와 관계가 있어서 네, 또 마지막 나오시네요. 8번, 8번 문건 한번 네. 읽어주시죠. 증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3년 3월 18일 당일 안부수가 검사 조사를 위해 1313호 검사실에 출정하였으나 당시 개호교도관 중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이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면회하는 것을 목격한 개호교도관은 없었음. 다만 개호교도관 중 한 명이 2023년 3월 18일이 아닌 평일에 1313호 검사실이 아닌 다른 검사실에서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이 면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2023년 6월 21일 출정일지 358번 안부수 비고란에 1313호 전실 3시 5분부터 3시 40분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2023년 6월 21일 1313호실에서 안부수와 안부수의 딸이 면회하였음을 알 수 있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네, 이게 이제 안부수 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마 수사에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도를 일부 했는데 안부수의 휴대전화 있잖아요. 네. 압수한 휴대전화를 딸을 불러서 돌려줘요. 이렇게 아빠 면회를 시켜주고. 네. 근데 안부수가 그 전화를 쌍방울에 넘깁니다. 아까 여러분이 많이 본 그 박상웅 이 사람 분. 네. 이분한테 이분이 아버지 폰 있지? 이러면서 만나서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줘요. 이거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압수물인데. 네.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이쪽으로부터 아버지 휴대전화를 다시 받아서 검찰에 다시 제출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상웅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안부술의 그 딸의 검찰청 불법 면회가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네. 박상웅이 뭐라고 했냐면 증거물 휴대전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이게 뭡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압수물을 돌려줬다가 쌍방울에 손이 탔잖아요. 네. 같은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한 이유예요. 다시 그 전화가 안부수 딸을 통해서 검찰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죠. 그래갖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쌍방울이 휴대전화가 넘어간 것 자체가 증거 조작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서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반드시 좀 조사를 해보시면 이거는 명백한 증거 조작에 대한 물증이기 때문에 네. 예, 안부수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제 요 안부수 딸의 카카오톡을 입수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3월 18일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상 아마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일단 토요일이잖아요. 네. 이날 안부수가 출정을 간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날은 일단 교도관들의 목격담은 없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 말고 다른 6월 날. 21일 네. 그러니까 그날 말고도 딸이 안부수와 면회한 거 직접 목격한 교도관도 있고 네. 안부수 딸은 또 뭐라 그랬냐면 안부수 딸이 쌍방울 그 임원들 이름을 다 합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나와요. 박상웅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나오면서 우리 아빠만 완전히 왕따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있는데 딸이 그 진술 세미나 있는데 같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끼리는 다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만 왕따다. 뭐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검사랑 딜을 했다고 한다.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카오톡에. 근데 그 어찌됐든 안부수에 대한 증인 매수가 있었고 돈이 갔다는 건 다 확인이 됐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안부수 입장에서 안부수 회장이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받고 처음에 그러니까 안부수는 이런 일이 딸에 대한 매수, 증인 매수 이 상황이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자기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게 처음에 대북 송금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이유도 없었는데 쌍방울 해서 전세금 얻어주고 검찰청에서 딸면은 이런 일련의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안부수가 법정에 나가서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 맞다. 이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부수가 지금 수사를 가장 키네요. 어떻게 보면 네. 키맨이죠. 안부수가 지금 만약 쌍방울 입장에서는 김성태 회장이 이제 와서 대장동 사건에 유동규가 있다면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네. 검사들과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게 된 거죠. 예, 지금 유동규가 뭐 말을 바꾸네 마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지금 원래는 오늘 증인신문해야 돼요. 근데 유동규가 지금 증인신문을 미뤘어요. 네.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기일이 다시 잡힐 텐데 김성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유동규도 폭로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폭로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렇게 외부에 많은 물증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거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로서 당시의 제보자들한테 너무 감사드리죠. 네. 제보자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아세요? 그러셨어요. 쌍방울, 김성태나 이분들 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쌍방울 여기 나온 박상우 이사 통화한 적 있거든요. 네. 말투가 달라요. 어떻습니까? 쌍막해요. 궁금한데요. 쌍막해요. 이게 대놓고 협박은 하지 않아도 네. 저에 대해서 약간 압박한 그런 게 이게 다릅니다. 다른데 이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쌍방울 관계자 이 방송 보시면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곧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샀대요. 굉장히 비싼 정관 변호사를 샀대요. 조재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서울고검 감찰수사팀이 조재현을 조사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재현 전 고검장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정관이 지금 그림을 스토리를 짜는데 조작 수사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전관이 등장을 해서 네. 심지어 김성태와 선임 계약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마 그 뭡니까 뉴탐사에서 공개했던 네. 김성태가 보석 석방된 다음에 네. 그 쌍방울 사옥에서 파티 벌였잖아요. 네네네. 옥상 무슨 파티 있었잖아요. 네네.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조재현 변호사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갖고 당시에 아마 강진구 기자 물어봤어요. 당신 거기 왜 갔냐? 그러니까 엄청 김성태랑 가깝다는 거잖아요. 네. 삼계탕 한 그릇 먹고 온 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조재현이 수원지검에 왜 가서 당신 뭐 했냐고 이화영을 3번 만나서 뭐 했냐. 이화영은 조재현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뭘 회의했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해라. 대북 송금 네, 네. 북한에 돈 주는 거 이재명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해. 네. 그러면 너 혐의 많은데 내가 검찰 윗선하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이화영의 주장입니다. 이화영이 조재현이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회유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까지는 둘의 녹음 파일이 있지 않은 이상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조재현이 와서 제3자인 교도관이 진술을 짜맞춘 세미나를 내가 목격했다. 네. 최소 4차례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전체 이 법무부의 실태조사 전체 이 원본을 기록을 보진 못했지만 판사가 지금 제출했잖아요. 법무부에 판사 갖고 있잖아요. 이게 곧 검찰과 피고인이 복사합니다. 다음 주에. 복사하면 이 내용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맛배기고 네. 정말 어떤 일이 검찰청에서 벌어졌는지 수원지검 1313호 그리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15층에 1313호는 13층이고 15층에 형사 6부가 있어요. 네. 사흘 전에 법정 도주극을 펼쳤던 검사 4명 중 공판검사 1명 빼고 3명은 전부 다 15층에 15층. 형사 6부 검사들인데 작년 4월에 수원지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교도관들 다 조사해 봤는데요. 어떠한 교도관도 술이나 연호회가 들어왔다고 목격했다고 말한 사람 없고요. 우리가 다 조사해 봤어요. 네. 없고요. 심지어는 외부에 무슨 음식물 이런 거 일체 들어온 적 없어요.
이렇게 수원지검이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 이걸 그렇죠. 그냥 검증 없이 다 받았어요. 그럼 국민들은 아 그런 일 없는데 이화영 저 거짓말하네 이렇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법무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작년 거죠. 4월에 네. 딱 이틀 수원지검에서 조사했는데 검사가 교도관들한테 전화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동원된 검사들이 15층 검사들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의심하는 게 작년에 4월에 대국민을 상대로 수원지검이 거짓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거짓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 공판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이 들잖아요. 네. 15층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만약에 이 사건을 뭐 수사를 한다거나 특검을 한다고 할지. 근데 문제는 검사에 대한 수사 너무 어렵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 지금 박상용 적어도 압수수색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증거인멸을- 물증이 다 나와 있는데. 예, 휴대전화를 바꿔도 몇 번을 바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 한 명,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온 이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아무런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 개혁을 대국민 공약으로 선거 공약으로 나왔고 검찰청 폐지까지 지금 잘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검찰 개혁의 분수령 성공하느냐 마느냐 실패하느냐 이 분수령은 대북송금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물증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검찰 개혁이요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저 뭐라고 그랬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 유우성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조작에 가담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간첩 만들었잖아요. 사람 인생 망쳤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윤석열과 한때 같이 근무했다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됩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상관이 시킨 대로 내가 따르는 검사장, 뭐 부장검사, 내 선배들이 시킨 대로만 하면 나의 출세기는 보장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사흘 전에 법정에서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장한 이 검사들도 그 마음이 다르지 않을 거다. 내가 믿을 것은 오직 검찰이다. 라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인식을 깰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상징적인 사건이 이 대북 송금 조작 사건 의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지금 국회 위증 사건 관련한 네. 이야기들이잖아요. 계속. 근데 이 위증 사건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화영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 네. 그런 사건들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일단은 이게 되게 어려운 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건 3시까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뇌물 혐의가 있고 대북 송금 혐의 이게 네. 있어요. 끝났는데 이런 거죠. 독수 독과 이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법률에. 네. 그거 알죠? 네네. 예. 썩은 물. 그러니까 오염된 농약탄 그 물을 뿌리가 쫙 빨아들이면 그 열매에도 그런 독극이 있을 거, 독극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거라서 불법 수집 증거 지금 노웅래 전 의원이 그렇게 해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웅래 전 의원이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증거로 인해서 충분히 입증했다면 그런 녹음 파일이 필요가 없을 텐데 불법 수집 증거로 그걸 입증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왜 불법 수집 증거를 썼을까요? 정상적인 증거로는 이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불법 수집 증거를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웅래 무죄 나왔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어찌됐든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의 조작 강압 수사 전말이 밝혀지면 이화영의 기존 3심에 확정됐다 하더라도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가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북한의 제3자 뇌물죄거든요. 네. 북한의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김정은한테 갔다. 그중에 일부가 김정은한테 갔어. 네.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공범끼리 만나는 거네요. 네? 검찰의 지금 논리라면 내년에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 대북 송금 이 사건에 제3자 뇌물죄니까 뇌물 받은 사람과 그걸 혜택을 본 사람이 공범끼리 만나는 게 되잖아요. 어쨌든 3심이 확정이 됐어도 네.
이 위증한 증거와 관련해서 그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의 사유가 된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보도를 한 것은 자유 추측과 이런 걸로 보도한 게 아니라 이런 문건, 네.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제가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보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재명에게 뇌물이 뭐 돈이 갔거나 아니면 가려고 했거나 가려고 약속을 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진술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증이 없잖아요. 이런 종이 한 장에 야 이재명이 428억 받기로 했어. 그럼 간단하죠. 저는 이거 보도하죠. 네. 이게 있으면. 네. 기자가 이런 거 보고 보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게 없다 보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무리한 회유, 조작, 강압이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판박입니다. 판박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이 두 사건 제대로 진상규명 못하면 검찰개혁 끝이에요. 검찰청 해체하면 뭐합니까? 정권 바뀌면 다시 살아날 텐데. 검찰청 해체한다고 뭐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지금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대검찰청 거기 쓰는 거예요, 건물. 네. 건물을 완전히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돈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층만 바꿔서 있다가 이름만 바꿔서 있다가 정권 바뀌면 우린 되살아날 거야. 이러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 이미 이 정도 지금 상당 부분 감찰이 많이 진행됐고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박상영 등 검사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져서 앞뒤 전말이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겁니다. 야, 검찰은 필요 없고 검사란 단어도 없애. 헌법을 개정할 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독점권이 헌법에 있거든요. 네. 검사의 단어도 없애. 야,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 독점권 주지 마. 라는 국민 여론까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